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삼성전자의 학생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혀 파문일고 있습니다. 공인으로서 신중치 못한 발언으로 스스로 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창현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이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관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삼성전자를 비롯해 반도체 기업의 학생들을 취직시키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적었습니다. 또 대한민국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삼성은 자신들 때문에 평생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는 분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감의 이 발언들은 삼성이 추진하는 교육사업에 전북교육청이 참여하지 않은 것을 문제 삼은 언론들을 반박하며 작성한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감의 특정 기업에 대한 개인적 반감은 전북교육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북교육청은 교육감의 교육 철학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삼성의 드림클래스 사업을 전국에서 유일하게 거부했습니다. 또 전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현장 실습에서도 반도체 공장을 파견 불가 사업체로 지정해 실습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헌법에서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개인적인 감정을 전체 학생들에게 그것을 대입시켜갖고 한다는 건 올건이고 어쨌든 선택권을 무시하는 처사지 공인으로서. 교육감은 개인이 아닌 전북 교육을 대표하는 공인입니다. 개인적 소신이 교육 정책으로 이어져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모든 발언에 신중함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현역 의원의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새정치연합 혁신안이 당무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무위원회가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전북에서는 적어도 2~3명의 현역 의원은 무조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 당무위원회가 제8차 혁신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혁신안은 현역 의원들을 평가한 뒤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가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됩니다.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평가의 공천 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될 것입니다. 현역 의원 물갈이 폭을 전국으로 넓혀 11명인 전북 의원이 하위 20%를 넘으면 모두 공천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총선에서 7명의 전북 의원이 교체된 점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서는 적어도 2~3명의 현역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평가 항목은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 공약 이행 평가 35%, 다면 평가 10%, 선거 기여도 평가 10%, 지역구 활동 평가 10%입니다. 선거 기여도 평가는 10%로 많지 않지만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에게 단체장을 빼앗긴 곳의 국회의원, 즉 이춘석, 전정희, 최규성, 김춘진, 박민수 의원이 불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긴 했지만 평가위원회를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는 것을 놓고 내부 불만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갈이는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분위기도 있는데 공정한 지표를 만들 수 있겠느냐 이거에 대한 의구심들이 좀 없지 않아 있죠. 새정치연합이 현역 의원 20% 교체를 선언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천에서 살아남으려는 내부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순창군수의 부인과 비서실장이 개인 비리 혐의로 잇따라 구속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조직국이 순창군에서 진상조사를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군수 부인과 비서실장의 구속으로 지역 여론이 나빠져 진상조사를 했지만 황숙조 군수의 잘못이 아니어서 군수를 윤리심판원에 회부하기가 쉽지 않다며 징계 여부는 중앙당이 정무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창의 시민단체들은 성명을 내고 황 군수의 사과는 군민을 우롱한 진정성 없는 사과라며 부인과 비서실장의 비리로 국민들의 명예가 실추된 만큼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황 군수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왕궁리 유적지에서 백제시대 첫 부엌터와 솥 등 유물이 발굴돼 높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와 통일신라로 이어지는 부엌의 변청사를 연구할 수 있는 귀중한 유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익산 왕궁리 유적지에서 발굴된 백제시대 왕궁 부엌터입니다. 솥을 걸었던 아궁이와 물을 사용했던 배수로 등 부엌의 특징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엌터에서 철제석과 항아리, 숫돌 등 부엌 유물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백제시대 부엌터와 솥 등 부엌 유물이 발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삼국시대 부엌 구조를 엿볼 수 있었던 것은 고구려 시대 안악 3호분의 벽화가 전부였습니다. 이번에 발굴된 부엌 건물지의 위치와 구조 유물을 분석하면 삼국시대 왕궁 부엌의 실체가 드러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신라의 유적들에서 나온 그런 솥들과 서로 약간씩 다르고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에서 볼 때는 이렇게 솥이 약간씩 변해가는 변천사의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또 백제 궁성 축조 형식이 일본에 전파됐다는 것을 입증하는 길이 30m의 장량형 건물터도 발견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장랑 유적은 아스카궁이라든지 또는 난이와궁에서 확인되는 거와 유사한 그런 시설이 확인이 돼서 백제의 건축 기술이 일본에 전파됐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1989년에 발굴을 시작한 이후 만여 점의 귀중한 유물을 발굴한 데 이어 백제시대 첫 부엌까지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면서 왕궁리 유적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형입니다.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군산에서 열립니다. 우석대 양궁부 한희지 선수가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스포츠 소식 하원우 기자입니다. 야구 꿈나무들의 축제 전국 고교 야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전국 67개 팀이 2개조로 나뉘어 군산과 부산에서 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를 치릅니다. 군산에서는 역전의 명수 군산 상고가 21일, 정읍 인상고가 22일 경기를 치릅니다. 이곳 월명야구장에 오시면 정읍 인상고와 군산 상고의 경기를 볼 수 있으며 또한 전국 최고 수준의 기량을 가진 선수들의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이 이곳 월명야구장을 좀 많이 찾아주셔서 시위를 떠난 화살이 70m를 날아 정확히 금빛 관역에 꽂힙니다. 우석대 양궁부 한희지 선수는 지난 대통령기 전국 남녀 양궁대회에서 대회 타이 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 한 선수는 10점짜리 화살 89발 가운데 33발이 퍼펙트 골드를 기록하는 신들린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국가대표 선발전 출전 자격을 얻은 한 선수는 브라질 올림픽 대표를 꿈꾸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가 된 다음 올림픽에서 금메달도 따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는 그런 선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TF 세계 유소년 태권도 선수권 대회가 오는 일요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합니다. 만 12살부터 14살의 유소년들이 남녀 각 10체급에서 경기를 펼칩니다. 이번 대회에는 51개 나라 1000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2017 세계 태권도 대회를 준비하고 전 세계에 무주 태권도원을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에는 지금까지 부안 22, 정읍 19, 전주 5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전북 남부 지역은 30에서 80mm, 북부 지역은 10에서 40m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기온도 떨어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에서 22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28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낮 기온도 30도 안팎까지 올라 다소 무더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TB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